자, 오늘이 수능일이죠.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가면은 푸사가 바뀌어 있습니다. 수능 대박, 딱붙잼, 초강력. 사실 수능이라고 하는 거 웬만한 분들은 다 죄송합니다. 대학교 안 가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새끼 대학 안 보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 입학 시험 그때 아마 이재명 대표도 학력고사였을 것 같은데 그때 학력고사로 보러 가는 그 기분은 어땠을까? 윤석열이처럼 아버지가 교수인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대충 암기 잘해가지고 서울대 간 거랑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요. 대학 입시라는 것이 굉장히 간절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 정도로 힘든 고비를 넘겼다. 아마 인생의 소원이 대학 가는 게 소원이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간절함이 컸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재미로 붙여져 있는 말 같지만 이 대표한테는 수험생들에 대한 남다른 게 있을 그렇죠. 거라고요. 예. 이재명 대표의 책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같은 또래 애들이 초등학교만 마치고 공장 들어갔으니까 교복을 입고 이재명 대표 때만 해도 까만 교복 입었을 거예요. 출근하는데 중학교 1학년 나이가 출근하는데 같은 또래 애들이 학교 가는 거 보면 얼마나 부럽죠. 여러분 있잖아요. 이재명 악마화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막 형수한테 욕이 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가장 밑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또래에서 중학교도 못 간 사람은 드물 겁니다. 근데 그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독학에 가깝게 했다라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SNS에 올라온 이재명 대표의 김혜경 여사에 대한 애틋함.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 가난한 청년 변호사와 평생을 약속하고 생면부지 성남으로 와 팔자에 없던 월세살이를 시작한 25살 아가씨.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인권운동, 시민운동 한다며 나대는 남편을 보며 험한 미래를 조금은 예상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회술례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게다. 아무리 그래도 여자인데 금가락지 하나 챙겨 끼지 못하고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느라 그 곱던 얼굴도 많이 상하고 피아노 건반 누르던 예쁘고 부드러운 손가락도 주름졌지만 평생 남의 것 부당한 것을 노리거나 기대지 않았다. 남편 업무 지원하는 잘 아는 비서에게 잠깐만요. 좀 삭히세요. 남편 업무 지원하는 잘하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 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 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주었고 그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했다. 아내는 내가 불필요하게 세상사에 참견하고 거대한 불의를 고치고야 말겠다는 오지랖 당랑거철 행각으로 수배를 받고 검찰청 구치소를 들락거리는 것까지는 참고 견뎠지만 선거 출마는 이혼하고 하라며 죽어라 반대했다. 고생해도 내가 하지 네가 하냐는 철없는 생각으로 아내 말을 무시한 채 내 맘대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시장 도지사였지만 변호사 때보다 못한 보수에 매일이다시피 수사, 감사, 악의적 보도에 시달렸다. 이해타산을 따지면 할 이유가 없는 일이었지만 나름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그래도 아내와 가족들은 안전했다. 그런데 대선에서 패배한 후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다. 수년 동안 100명에 가까운 검사를 투입한 무제한 표적 조작 수사가 계속됐다. 1000번을 향하는 무수한 압수수색, 수백 명의 소환조사, 사람들이 목숨을 버릴 만큼 강압적인 수사로 없는 먼지를 털어 만든 기소장이 연거푸 날아오고 구치소에서 구속을 대기하기도 했지만 진실은 나의 편이라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은 내가 읽을게요. 그러나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석소를 믿은 나의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털이 끝에 아이들은 다행히 마수에서 벗어났지만 아내는 희생 제물이 되었다. 선물까지 일일이 뒤져 혹여 값나가는 것이 있으면 다시 포장해 돌려주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조심하며 살아온 아내가 공개 소환 수사에 법정을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선 차마 눈두고 보기 어렵다.
안 그래도 힘든 남편이 자기 때문에 더 힘들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 활짝 웃고 말하지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힘들까. 재판 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 소설 속에서나 읽었던 가슴이 미어진다는 말을 이 나이가 돼서야 체감한다. 숨이 막히고 쪼그라들며 답답해진 가슴을 양손으로 찢어 헤치면 시원해질 것 같다. 남자는 태어날 때, 부모상 당했을 때, 죽을 때 말고는 울지 않는다는 경상도식 가부장적 교육 탓도 있겠지만 나는 웬만해서 울지 않는다. 그런데 나이 탓이겠지만 아무 잘못 없이 나 때문에 중이 환시리에 죄인처럼 끌려다니는 아내를 보면 그렇지 못한 지금 이 순간도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힌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1990년 8월 9일 잠실 롯데호텔 페닌슐라에서 007 미팅으로 만난 붉은 원피스의 아가씨. 만나는 순간부터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평생 아직도 나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자신보다 남편과 아이들을 더 챙기는 혜경아. 미안하다. 죽고 싶을 만큼만 미안하다. 언젠가 젊은 시절 가난하고 무심해서 못해준 반지 꼭 해줄게. 귀하게 자라 순하고 착한 당신에게 고통과 불행만 잔뜩 안겨준 내가 할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혜경아 사랑한다. 아, 죄송합니다. 안 울려고 그랬는데 안 울 수가 없네요. 아니 이게 어떤 감정인지 알겠어요. 어떤 감정인지 알겠다고. 어떤 감정인지 알겠다고. 뭐냐면은 사실 이런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일 때부터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알고 있어서 이재명 변호사가 판검사 임용 거부하고 자기가 커왔던 성남으로 내려가서 소위 말하면 인권 변호사를 합니다. 그때부터 본인 스스로가 행실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한 번 떨어지고 성남시장 2번 하고 경기도지사까지 됐어. 그런데 그 몇 푼이나 한다고 법인카드 같은 거 그 돈을 아끼려고 그렇게 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 나오잖아. 어떤 내용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그래놓고 방조 묵인했으니까 유죄야? 별 그지 같은 것들이 정말. 결국 SNS를 썼지만 결국은 법원은 150만 원 유죄를 때렸단 말이야. 아, 이재명 이야기만 해도 진짜 한 몇 시간 할 것 같은데. 살아온 이야기를 알면 절대 악마란 소리를 못하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비교 한번 해보세요. 기사 한번 비교해보세요.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씨 오늘 1심 선고 10만 4천 원 총액입니다. 이거는 그 밥값 나온 총액이고 계산이 7만 8천 원 된 거고요. 검찰 김건희 명태균에 500만 원 줬다 진술 확보. 뭐 규모가 다른 건지 죄의 크기가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명태균에게 저 준 500만 원 어떤 돈입니까? 주가 조작해서 번 돈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제대로 일을 해서 번 돈이 아니라 정말 사기치고 범죄 저지르고 얻은 돈 가지고 저렇게 남 퍼주면서 자기가 권력을 유지한 거죠. 그러니까 법 적용만 공정하면 뭐라고 안 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나 판사가 죄를 이미 확정시켜놓고 수사하거나 판결하는 경우를 우리가 수도 없이 봤잖아요. 검찰의 기소를 탄핵하는 증거가 나와도 안 받아주잖아요. 5.18 때 광주 MBC 생각납니다. 지금.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레기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기레기가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세요. 김지숙 기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풍산계 관련해서 풍산계는 버림받았다. 반환이든 파양이든. 사람과 교감이 중요한 개의 특성상 동물원 사육 부적절하다. 김지숙의 2022년 11월 16일 날 기사입니다. 그 김지숙이 올해 11월 11일 날 윤석열이 그 개 동물원으로 보냈다는 얘기 있잖아요. 7개월 만에 40kg 투르크 국견 알리바이 동물원 행
지난 6월부터 대통령 관저에 생활하다 서울대 공원으로 이동. 어떤 느낌이에요? 김지수 기레기가 봤을 때는 저 개 보고 너 왜 이렇게 컸냐? 네가 커서 동물원에 간 거다. 이런 식으로 졸라 시크하게 썼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거는 비판을 하면서 저거는 그냥 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반려견은 주인이 끝까지 키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처음부터 다른 방법을 찾든지 했었어야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저 풍산개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윤석열이 시행법 바꿔주지 않았잖아요. 야, 네가 커서 동물원으로 간 거야. 그렇죠. 왜 몸뚱아리가 커? 네가 커서 동물원에 간 거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한 거죠. 아주 김지수 악질입니다. 기억하겠어. 기억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점 위치가 중요하다. 지금 김이라고 써놓고 요거를 검이라고 쓸 거냐 감이라고 쓸 거냐 지금 붙갖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싸우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의미 없다. 진짜 큰 의미는 네. 없다. 진짜 언론이라면 특검으로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심판 보듯이 저런 거 쓰면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70%가 특검을 지지하는데 말이 안 되죠. 예. 다음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수권 능력 시험 특검이라고 썼는데 칠판에 따라 쓰는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이는 특감이라고. 저는 한동훈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일부한테는 근데 지금 한동훈이는 가족들 국민의힘 게시판 사건이 지금 아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탈모사 난리 났습니다. 탈모사 지금. 다음 보겠습니다. 트럼프 쇼크, 국가 재정 지금 막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지금 물이 새고 있는데 골프채로 막아놨어. 그것도 우리 경제 문제 없다라고 골프채로 막아놨어요. 요 뒤에 저기 우리 김건희 여사가 고무호수를 양팔로 들고 있으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고무호수. 다음 보겠습니다.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시고 동해 유전 나뭇잎으로 바다를 건너시며 X표 29표 119대 29 앞날을 내다보시니 미 대선 전 트럼프 골프 연습. 야, 지금 무속인들이 하는 방울을 들고 지금 춤을 추고 있잖아요. 깡총깡총 뛰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엄청 큰 건이에요. 따로 섹션에서 다루겠습니다. 부산국제신문이요. 공이 어디로 떨어졌지 지금 골프공을 찾고 있는데 지금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혹, 녹취, 금융시장 막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는 골프에 매진할 때 국가는 개판 5분전이 되고 있다는 바로 저런 의미의 제 만평인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우선주,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주식.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위원장님 설명해 주세요. 한국 주식 말고 미국 주식을 되게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미국 주식은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있었고요. 작년 연말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AI 같은 성장 기대감으로 올 상반기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대한민국도 따라왔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요. 지난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됐을 때도 그 전에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 당선되면 미국 주식 작살난다라고 했던 애들이 정작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이 되니까 트럼프가 아메리칸 퍼스트 외치니까 미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느냐 좋아질 거다라고 의견을 바꿨습니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미국도 주식이 주가 고점 부담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거고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한 거죠. 예. 그다음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사실 예측도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쪽과 라인이 없어.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 폼페이오 전 장관이라든지 이분들은 한참 전부터 윤 대통령과 트럼프가 좀 케미가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 폼페이오가 윤석열하고 트럼프가 케미가 맞을 거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갖고 와요. 진짜 라인이 없다는 걸 보여준 거지. 근데 트럼프는 기용 안 해? 헤일리 폼페이오 기용 안 한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개설위했던 주진우. 와, 재산이 70억이나 됐네. 검사에서 뭔 짓거리 하면 저렇게 재산이 70억이 됩니까? 주가 조작? 아니 물론 이제 검사놈들 중에 결혼 잘해가지고 마누라 재산이 많은 경우가 있기는 하죠.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초동에 근무했을 때 검사분들이 그 왜 주가 조작 범죄 그 혐의 받는 사람들 불러다 놓고 취조하면서 종목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주식으로 돈을 번 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고객으로 관리해드렸던 적도 있고요. 뭐 그게 주진우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 야, 부럽다, 부러워. 민주당이 이 정도 되는 사람 아마 무슨 기업체 대표 아니고는 없을걸요? 자, 다음. 요거 이제 이런 거예요. 언론들이 이제 잘못된 방식 중에 하나가 지지율 최저인 거 하고 이재명 대표 선거인 거 하고 이거 같이 묶어요. 가장 비열한 방식이라니까 이게. 저거는 누가 봐도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검사 출신 윤석열이가 반대파 정적 제거용으로 기소해가지고 재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마이너스의 손. 윤석열과 이재용을 이거. 윤석열은 국가 첨령도 공정, 뭐 정부 신뢰도 막 녹아내리고 있고요. 이재용은 지금 뭐 삼성전자 주식부터 시작해서 삼성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보겠습니다.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가 왜 가는 거야? 참관다는 무슨 윤석열이가 그럽니다. 먼저들 가 있어. 좀 더 보낼게. 그 얘기 하고 있고 트럼프 취임 전에 빨리 더 보내. 뭐 이런 거고 그 사이 김건희는 당선 축하드려요. 언제 우리 와이프랑 골프나 한번 뭐 카톡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렬산상 이거 꽤 오래전에 나왔던 건데 지금 생일 축하하네 윤서방 하면서 지금 검찰과 군대 내각 등에 지금 딱 산성을 쌓아서 지금 하고 있는 아마 여러분들의 분노의 임계치가 더 올라오면 쟤들 다 작살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가겠습니다. 한국도청 문건 유출범 징역 15년 선고 윤석열 정권의 도청이 아니란 주장 설 곳 잃었다. 그것도 그렇고 도청 당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다음 개방이 작품인데 한동훈 오늘 메이크업 잘 됐다. 이참에 여자가 되겠다. 충격 발표. 이건 문학적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저 한동훈이가 화장하고 다니잖아요. 화장도 하고 막 온갖 치장을 다 하잖아요. 거기에 키도 대한 세우고. 비공개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얼굴 3명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야. 비슷해요. 그러니까 김건희 이후에 악질 퍼스트레이디 1위 이순자였었죠. 근데 이순자보다도 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김건희입니다. 자, 저 얼굴 하나. 그 다음에 이진숙. 야, 이진숙이 볼 때마다 진짜 혐오감 들더라고요. 혐오하면 안 되는데. 아유, 외모 가지고 그런 건 아닌데. 그 다음에 3명. 세 번째. 이분이십니다. 뭐 점점 갈수록 더 엉망인 사람 보여주는 건가요? 연합뉴스 TV가 보도했던 바로 그 바로 사진. 내렸죠 사진을. 이진숙하고 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하고 저기 헌법재판소에서 만났죠. 저 웃는 거 한번 보세요. 대기합니다. 아, 되게 이렇게 마귀가 씌인 것 같은 그렇다니까 되게 되게 음산한 느낌이 들어요 저 여자는. 아니, 보는 것 자체가 재수없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주장하는 말 한마디라도 뭔가 와닿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술 먹은 듯한 포항의 이상희 국민의힘 의원이 그 이진숙을 실드 치는데 저게 가능합니까? 공정이라고는 일도 없는 것들이.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김민전이 윤석열이 해외에선 슈퍼스타 호평받는다. 경제는 90점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그게 부끄럽게 어떻게 저런 말 할 수 있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70년 동안 한국 경제가 그렇게 발전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슈퍼스타라 그러는 건데 윤석열 정권이 경제 슈퍼스타라고 말하는. 난 김민전은 보면 백치미가 느껴지더라고. 저런 게 교수였다에? 저런 게 교수였다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저 멘트 죽이네요. 읽어봐요. 자빠지는 소리하고 있다. 70년 역사를 통틀어 언급한 내용을 간사한 뱀혀치로 편집, 짜집기하여 공영 언론의 철면피 같은 얼굴로 가짜뉴스 본부장 자처하는 꼬라지 봐라. 자빠져 자라. 그러니까 김민전은요 진짜 일반인보다도 더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아바타처럼 행동하는 거잖아요.
저런 게 교수였다고 하기야. 그런 거 있지 왜 정치권 기웃기웃하다가 결국에는 국회의원 한 번 된 케이스. 그냥 관종이죠. 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주의 뇌사 상태, 법치주의 혼수 상태, 민생 경제 파산 파산 상태. 상태. 자, 그다음에 이 다음 거는 이윤정님 목소리 읽어야 돼. 네. 여의도 증권가도 초토화라고 함. 증권사 유튜버 방송 보니 펀드 매니저들 알아눕고 고객들이 사방에서 국내 주식형 펀드 팔아달라고 난리라고 함. 코로나 때 미국, 일본, 한국 할 거 없이 전 세계가 다 같이 폭락할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한국장만 장기간 우량에다 미국 주식, 코인 오르는 거 보고 투자자들이 어떻게든 한시라도 빨리 한국장 탈출하려고 한다고 함. 저평가를 논하기에 앞서 이번엔 전 국민이 국장에 너무 심하게 되어버렸음. 주식시장도 하나의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데 국민들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국장은 과거 10년 박스피 역사가 되풀이될 가능성 높다. 회복하려면 10년 후에 새로운 세대가 제2의 동학개미 운동을 펼치며 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싶음. 공감합니까? 아닙니다. 아 왜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약간 좀 허접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주식시장을 냉정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대통령만 바뀌면 빨리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외국인이 매도하는 이유는 윤석열이 북한이랑 전쟁하겠다고 하고 외교 같은 거 보고 대한민국 삼성전자 망가뜨리는 거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매력이 없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탄핵을 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외국인들이 바로 대한민국 주식시장 매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 경제에 대한 기대치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을 만약에 이재명 대표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 한국 주식은 굉장히 한참 동안 활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만약에 탄핵이 시작이 되면 저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 매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전태일 여사 54주기입니다. 당시 전태일 여사가 분신에 돌아가셨을 때 어머님이 영정을 끌어안는 장면입니다. 54주기요. 지금도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실제로 부산에 있는 부경대에 경찰이 진입해가지고 학생들 체포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저런 짓을 합니까? 그리고 학생들을 경찰들이 끌고 나갑니다. 사지를. 예. 아이고. 자, 다음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김지호 조지호죠? 조지호. 김지호 대변인. 네. 네. 저거 한번 읽어줄래요? 빨간 글자만. 같은 지호니까요. 까만 거 있죠? 빨간 왜 글자. 빨간 밑에 전부 다 글자다. 예. 개지호, 개 같은 경우 국민은 안 지키고 용산집 지키는 개. 윤태진 집회 강경 진압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을 강력하게 응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기사를 눌러주세요. 개지호가 국민을 개처럼 조지는구나. 예, 새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저것도 싹 쓸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 13일 날 나왔던 이재명 대표 등 관련한 여론조사 보시면 저게 좋은 CNI가 한 거죠. 이재명 대표 20대 지지율이 71.4%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2030 이대남한테 공들였던 건 이제 다 끝난 그렇죠. 거예요. 20대에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71.4%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저런 기사 보면 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힘들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만 힘들다.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었는데 투표 제대로 못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돼서 2년 반 동안 나라가 이 지경이 됐고 지금에 와서 20대가 이재명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이라도 저렇게 생각해 주니까 고맙다고 생각이 드는 반면에 지난 2년 반 동안 너무나 아깝고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번 주말 집회. 저 광화문 대로 앞이 어딘가 했더니 어제 제가 방송으로 말씀드린 게 틀렸더라고요. 뭐냐면 진짜 광화문 앞이에요. 넓은 대로. 광화문 대로 앞에 저 지도 한번 보시면은 좀 당겨줘 봐요. 확대. 여러분들 보시면 저 지도를 쭉 보시면 그냥 광화문 앞 도로예요. 우리가 광화문이라는 표현을 폭넓게 쓰고 있잖아요. 광화문 그렇죠. 광장 말고 여러분들 광화문 누구나 다 아시잖아. 바로 그 앞.
저 도로에서 집회가 있는 거죠. 엄청난 인파가 모이겠네요. 여기 보니까 애국가 채창이 완창이라고 하더래. 애국가 완창. 사절까지. 아, 꼭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라를 구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이라도 반성하는 이찍들도 집회 환영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 재밌는 짤이었고요. 자, 좀 읽어드릴 게 있네요. 어디까지 읽어드렸더라? 제이크리님 감사드리고요. 아담 수컨님 감사드리고, 아담 수컨님, 이 답답한 상황이 국민들이 거리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쓱 느낄 만한 말씀을 삼가해 주세요. 촛불로 광화문을 채워도 정권교체 당하고, 촛불로 서초동을 가득 채워도 검찰개혁 못하고, 국회 의석을 180석을 채워도 아무것도 못한 것을 봐온 국민들의 마음이 다 아물었을까요? 하셨습니다. 지금 그거를 따질 때는 아닌 그렇죠. 거죠. 예.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대상화라니까요. 대상화. 내가 뽑아줬는데 왜 못했어라고 하는 거는 전 대상화라고 봐요. 그래도 주인이 누군데요? 주인이 포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저런 분들의 마음도 좀 어느 정도 헤아리고요. 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새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제 지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민주당 당대표가 됐는데 왜 장악을 하지 못하냐 막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빨리 하루빨리 뭔가를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느냐. 이재명 대표에게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역풍 따위 생각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를 주축으로 해서 최고위원들 모두 민주당이 똘똘 뭉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의 시간이 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심정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180석 뽑아줘서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우린 촛불 안 나가 이런 논리를 만드시면 안 되고 되게 간단한 거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난국을 해결하는 데는 촛불에 사람들 많이 모이면 끝이다. 우리가 봤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렇죠. 그 얘기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연사랑님, 판사 취임 연령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 살아본 사람이 판사를 해야지. 성적 좋다고 판사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40 이하 판사 취업 금지해야 됩니다. 모두 개혁 대상입니다. 똥이 더럽다고 피하면 안 됩니다. 안 치우면 지들이 깨끗한 줄 압니다. 치웁시다 하셨습니다. 아휴, 저도 동감해요. 이제 변호사 생활도 꽤 해보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임용하는 시대로 바뀌긴 했어요. 사회활동도 좀 하고. 사법시험 없앴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 보고 생활하는데 판사가 임용하는 게 더 길어요. 검사보다. 그렇죠. 아, 흑석 돌림. 서결이는 살면서 연애 편지 한번 써본 적 있을까? 고무옷으로 맞고 반성문만 써봤을 것 같은데 유유하셨고요. 구자영님, 계검들은 절대로 용서란 단어 없이 악랄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공감. 보수영님 TV님, 이재명 대표님 반드시 무죄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그럼요.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모수 휘날리면 진심으로 이 썩어빠진 세상 어설픈 용서는 안 됩니다. 권력의 힘에 빠진 검사 판사들 불명예 사퇴시키고 윗대가리부터 아래까지 싹 다 갈아엎어 버려야 합니다. 이재명의 민본주의 애민 세상 빨리 기다려 봅시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포레이터 싱귤러 아레스님. 트럼프 당선이 쇼크? 윤석열이 아닌 이재명에겐 기회입니다. 그렇죠. 오, 그렇지. 그런 거요. 좀 우리한테 안 좋은 이슈가 있다고 해서 막 좌절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민주주의 쉬운 거 보셨어요? 180석으로 뭔가를 못했다고 느끼시면 다음번에 우리가 정권 가져왔을 때는 하면 되잖아요. 또 그때 바뀌었잖아요. 이재명을 뽑았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시도록 끝까지 국민 성원 보내주면 되잖아요. 민주주의는 어느 날 갑자기 발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질 같아서는 프랑스 혁명처럼 그렇죠. 다 단두대에 매달아가지고 싹 처형해버리고 싶지만 현대 정치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고 결국 국민들이 모여줬을 때만 그게 명분이 되고 그 명분이 나라를 바꾸는데 저는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